안녕하세요. 동중 1학년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주장하는 글을 요약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모두들 선생님들께서 지난주에 나눠주신 국어학습지 7번 학습지를 펼쳐주세요. 7번 학습지를 보시면 1페이지에 문단 요약하기가 있고 그 밑에 긴 글 전체 요약하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께서 제가 요약의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짧은 문단, 한 문단을 함께 요약해보고 그 다음에 긴 문단을 함께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의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글을 만나면 각각의 문단별로 나누고 번호를 붙이면 훨씬 요약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문단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초등학교 때 배웠죠? 네, 문단은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문단이 시작될 때마다 한 칸 들여쓰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학습지 첫 번째 걸 보시면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한 칸이 띄어져 있죠. 그와 반면에 그 밑에 줄들은 전부 다 이 한 칸에 해당하는 글자가 있죠. 하지만 첫 번째 줄에는 한 칸이 들여써져 있죠. 그래서 이 들여써진 부분부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중간에 끝났지만 뒤에 비워놓은 이 문장, 이 줄까지가 하나의 문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문단을 나눈 다음에 문단 번호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핵심어의 동그라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핵심어가 무엇일까요? 자, 핵심어란 글쓴이가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그 무엇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7번 학습지 맨 위에 보면 요약의 방법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문단 번호 표시하기, 2번 핵심어 찾아서 동그라미 표시하기, 3번 중심 문장 찾아서 밑줄 긋기가 있죠. 여기에다가 우리 필기를 같이 할까요? 자, 핵심어란 그래서 설명하고자 하는 무엇에 대한 내용. 근데 어떤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핵심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목할 만한 의미가 있는 단어나 필수적인 개념을 담은 단어들이 해당을 합니다. 세 번째, 중심 문장을 밑줄을 긋습니다. 자, 중심 문장은 뭐뭐 해야 한다, 뭐뭐이 필요하다 같은 문장이거나 아니면은 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 같은 접속 부사 다음에 오는 문장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중심 문장들에는 주로 글쓴이의 중요한 생각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핵심어와 중심 문장을 합치면 글의 요약한 내용, 요약글이 됩니다. 쉽죠?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짧은 문단을 요약해보고 그 다음에 긴 글을 요약하면서 어떻게 요약하는지 한번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단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과 함께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잠깐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 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풀어보라고 학습지를 올려줬죠. 그렇지만 혹시 안 푼 학생들은 지금 동영상을 멈추고 풀고 다시 동영상을 플레이합니다. 이제 어제 글 요약을 전부 다 한 학생들은 지금 선생님과 함께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학습지를 보면 문단 요약하기에서 짧은 한 문단이 있고 그 밑에 1, 2, 3, 4 글을 요약하는 방법이 순차적으로 나와 있죠. 1번부터 찾아서 해봅시다. 1번, 핵심어 찾아서 동그라미 표시하기 라고 했어요. 자, 이 글을 선생님과 함께 읽으면서 핵심어를 찾아서 동그라미를 해봅시다.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을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한다. 배경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가 봐요. 그러면 배경 지식이 이 글의 핵심어가 되겠죠. 배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하는 글은 뱃사람에게는 쉽게 이해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첫 번째 문장은 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배에 대해서 잘 안다. 그래서 배에 대한 글을 읽으면 내용이 잘 이해가 된다라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구 중계를 잘 이해하지만
야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다라고 했죠.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세 번째, 요리를 즐겨하는 이들은 요리에 관한 글을 잘 이해하지만 요리에 관심이 없거나 요리를 해보지 않은 이들은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글은 배경 지식을 동원해야 한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랬죠. 그러면 중심 문장은 뭐예요?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을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 문장이 중심 문장이 되나요? 뒤에 있는 배를 잘 아는 사람, 야구를 잘 아는 사람, 요리를 잘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첫 번째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시였습니다. 필기 다들 하고 있죠? 네. 이 예시 문장들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듯이 중요한 내용을 아니므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문장은 첫 번째 문장,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을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2번까지 전부 다 했죠. 3번, 그 이외에 중요한 부분에 밑줄 치기라고 했는데 사실 이 문단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구조의 문단이어서 중심 문장 이외에는 모두 예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는 다른 중요한 부분이 없으므로 밑줄을 칠 것이 없습니다. 4번입니다. 문단 요약하기. 문단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자 라고 했어요. 어떤 것 중심으로? 핵심어와 중심 문장 중심으로. 우리는 이 문단에선 핵심어는 배경 지식이었고 중심 문장은 이 배경 지식이라는 핵심어를 포함하는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때는 어떤 걸 쓰면 되죠? 네, 첫 번째 문장을 쓰면 됩니다.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여러분 다 썼죠? 혹시 안 쓴 친구들은 지금 같이 써요. 선생님들께서 다음 주 등교 수업 때 이거 걷어서 아마 검사하실 거예요. 배경 지식을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한다. 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첫 번째 문단을 전부 다 요약을 해봤습니다. 요건 간단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다음에 할 거는 긴 글 전체를 요약하는 것입니다. 긴 글은 아까 배웠던 문단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문단입니다. 그러므로 방금 했던 활동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긴 글 전체이므로 우리가 이 앞에서 한 활동과 별개로 문단별 요약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용 구조도까지 함께 선생님과 그려보는 활동까지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긴 글 전체 요약하기입니다. 오늘은 1페이지 앞에 있는 긴 글 전체 요약하기 글을 한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긴 글은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된다고 했죠? 네, 문단부터 나눠야 된다고 했죠. 문단은 어떻게 나눈다고요? 문단 맨 앞에는 들여쓰기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대전에서 앞에서 한 칸 들여쓰졌네요. 그러므로 이 대전에서 사흘간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이 하나의 문단이 됩니다. 자, 이 문단은 어디에서 끝이 나요? 자, 여기 찾아가는 마당에 비상이 걸렸다.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두 번째 문단은 어디에서 시작해요?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 앞에서 한 칸이 들여써져 있으므로 여기서 두 번째 문단이 시작합니다. 자, 끝은 이렇듯 코로나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여기서 끝납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인 그렇다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여기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끝은 감염률은 33.1%로 줄어든다. 여기서 끝이 나요. 네 번째, 또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여기에서 네 번째 문단, 4번 문단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은 코로나 감염을 막을 수 있다 에서 끝이 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문단, 코로나를 잠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에서 시작을 하고 끝은 글 전체 끝나는 부분에서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문단을 나누어 보았으니까 각 문단을 읽으면서 문단별 핵심어를 찾아서 동그라미를 표시해 봅시다. 다시 한번 핵심어는 무엇이라고 했죠? 핵심어는 글쓴이가 설명하고자 하는 무엇에 대한 글쓴이의 중요한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대전에서 사흘간 코로나 확진자가 13명 나온 것은 충격적이다. 세종, 충남 아산, 계룡 지역에서도 감염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확진자 발생이 많지 않고 방역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던 차에 터진 악재다. 석 달이나 늦은 지각 개학으로 초중고 학교 생활이 간신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마당에 비상이 걸렸다라고 했어요. 자, 이 글에서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인데 이 문단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대전에서 확진자가 13명 나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13명 나온 것은 충격적이다. 이런 지역에서도 감염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이렇게 방역이 성공적이라고 했는데 이게 악재이다. 그래서 학교생활 평가를 받던 차에 터진 악재이다. 학교생활이 간신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는데 비상에 걸렸다. 자, 코로나가 발생해서 얻어진 결과죠. 자, 즉 1번 문단에서 중심 문장은 어떤 것인가요? 대전에서 코로나가 13명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문장들은 대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13명 나온 것의 결과들이므로 뒷받침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 정리가 됐나요? 그러면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전환했던 것은 큰 고비를 넘겼다는 판단에서였다. 첫 번째 문단,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전환했다. 자, 이 부분은 현재 상황을 제시하고 있죠.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10명 미만인 날들이 지속되면서 전파 속도가 느슨해졌기 때문이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생활 방역으로 전환했던 것의 이유가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유인 걸 알 수 있는 가장 뚜렷한 이유는 뭐뭐 했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 표현입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문장 표현.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다른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하지만은 역접 접속 부사입니다. 반대되는 내용을 나타내주는 접속 부사. 그래서 이 엽적 접속 부사가 나오는 이 문장 뒷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사람들의 경계심이 풀어지고 행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쿠팡 집단 감염 사례나 최근 대전 다단계 업체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라고 했어요. 앞 내용과 반대로 앞 내용은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생활 방역으로 전환했어. 그런데 하지만 사람들이 경계심이 풀어지면서 쿠팡 집단 감염 사례나 대전 다단계 업체 사례 같은 대규모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듯, 자, 이렇듯도 중요한 접속어입니다. 자, 이렇듯은 뒤에 내용을 정리해주는 접속어예요. 접속 부사예요. 참고로 영어에 접속어가 있지만 한국어에는 접속 부사라고 합니다. 이 접속 부사 뒤에 있는 코로나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자, 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앞의 내용을 정리해주는 문장이죠. 자, 2번 문단의 중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2번 문단의 중심 문장은 코로나 감염자들이 줄어들어서 생활 방역으로 전환했지만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자마자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듯이 코로나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코로나는 조심해야 된다. 라는 마지막 문장이 중심 문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에다가 밑줄을 쳐놓읍시다. 네, 다 했나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세 번째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필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도 같이 필기하고 있죠? 선생님이 이렇게 필기를 같이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필기를 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고, 나중에는 여러분 혼자 이런 필기들을 같이 하면서 내용을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문단입니다. 그렇다면 앞의 내용과 화제를 전환하는 화제를 전환하는 접속 부사예요. 자, 앞의 내용은 무엇이었죠? 코로나 확진자가 대전에서 많이 나왔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렇듯 코로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자, 코로나는 이렇게 아직 조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라고 예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방 방법이 이 문단의 핵심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예방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뒤에 예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겠죠. 자기가 질문을 하고 뒤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단 구성 방식을 문답법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정답을 알고 있듯 마스크이다. 마스크 중요한 내용이네요. 왜요?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니까요. 자, 마스크이다. 마스크 동그라미, 마스크 핵심어입니다. 그러므로는 뒤에가 결론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때이른 더위에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그러므로 뒤에가 중심 내용이 되겠네요. 중요한 문장이 되겠네요. 여기다 밑줄 그어둡시다. 거리두기, 마스크, 손 씻기가 감염증 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가 최근 연구로 재확인되었다. 캐나다 맥마스터대를 중심으로 한 국제연구팀이 지난 5월 초까지 6개 대륙 16개국에서 보고된 172건의 관찰 연구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마스크를 쓴 그룹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감염증을 85% 예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므로 때이른 더위에도 마스크는 써야 된다. 자, 이 중요한 문장이 나온 다음에 최근 연구로 재확인됐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죠. 이 연구 결과는 결국에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마스크 착용이 예방률을 높여준다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근거는 입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반드시 입과 코를 모두 가려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또한은 앞의 내용과 이어지게 그에 보충되는 내용을 첨가해주는 역할을 하는 접속 부사입니다. 그러므로 3문단에서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는데 4문단 역시 어떠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죠?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반드시 입과 코를 모두 가려야 한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요. 입과 코를 모두 가려야 해. 핵심 내용. 숨쉬기가 곤란하다고 입만 막고 코는 밖으로 내놓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착용은 효과를 반감시킨다. 고글이 의료인의 필수 장비라면 마스크는 개인의 필수 도구이다. 요거는 뒷받침한 내용이니까 사실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는 감염을 막는 유일한 개인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결과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해야 코로나를 막을 수 있다.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해야 코로나를 막을 수 있다. 마스크는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4문단의 중심 문장은 무엇일까요? 네, 여기 첫 번째 문장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입과 코를 모두 가려야 한다는 게 중심 문장이었습니다. 다음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5문단. 코로나를 잠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유행성 독감 정도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어제까지 전 세계적으로 800만 명 이상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44만 명 넘게 사망했다. 굉장히 많이 사망한 거죠.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마스크 착용은 꼭 실천해야 할 과제이다. 지금 앞에서 계속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스크를 얘기하고 있고 마스크에 어쩌라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문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 지금이야말로 느슨해진 방역 고삐를 다잡아야 할 때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단은 중심 문장이 비교적 명료하게 보입니다. 어디인가요? 방금 밑줄 쳤던 무더운 여름이지만 마스크 착용은 꼭 실천해야 할 과제이다. 이 부분입니다. 네, 정리가 되었나요? 자, 그러면 우리 학습지 1, 2, 3번은 읽으면서 같이 했으니까 4번
문단별 요약하기를 보도록 합시다. 1문단은 무엇이 중심 문장이었죠?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 대전에서 사흘간 코로나 확진자가 13명 나온 것은 충격이. 재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구성 어디서 들어봤어요? 네, 우리 교과서를 배울 때 요약의 기본 방법 중에서 선택, 삭제, 일반화, 재구성. 자, 이런 걸 배웠었죠. 네, 이 중에서 재구성을 했습니다. 재구성이라고 하는 건 문단에서 중심 문장을 찾을 때 본인의 생각대로 본인의 말대로 간단하게 쓰는 것, 혹은 문단에서 중심 문장을 찾을 수 없을 때 본인의 말대로 새로 작성하는 것을 재구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찾은 중심 문장은 뭐였어요? 코로나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였죠. 자, 그것도 여기 두 번째 문단 중심 내용에 써보도록 할게요.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 물론 글에 있는 그대로 코로나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라고 한 친구도 맞습니다. 고칠 필요 없어요. 세 번째 문단은 뭐였을까요? 어떤 문장으로 우리가 찾았죠? 때일은 더위에도 마스크는 써야 한다 라고 찾았죠. 더위에도 마스크는 써야 한다 라고 해도 되고,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써야 한다 라고 써도 잘 쓴 것입니다. 네 번째 문단입니다. 네 번째 문단에서 찾은 중심 문장은 뭐였죠?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반드시 입과 코를 모두 가려야 한다 였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 자, 마지막 5문단의 중심 문장은 우리 어디 밑줄 그었죠? 네, 무더운 여름이지만 마스크 착용은 꼭 실천해야 할 과제이다. 여기다 밑줄을 그었죠. 자, 써봅시다. 무더운 여름에도 마스크는 꼭 착용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오른쪽에 네모칸 지금 비워뒀죠. 여기에다가 뭘 하려고 했을까요? 자, 우리 숙제했던 거, 아침밥을 먹어야 한다라는 글 숙제했던 거 기억나나요? 네, 거기에서 했던 건데, 문단별 요약을 한 다음 그 각각의 중심 문장이 주장인지 근거인지 구분해 보는 활동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전 지역 첫 번째를 하기 전에 1문단에서 5문단까지 중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문장은 무엇일까요? 문단은 네, 5문단이었죠. 자, 즉 이 글의 주장은 무더운 여름에도 마스크는 꼭 착용해야 한다 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1문단 이걸 생각하면서 1문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전 지역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했다. 그러므로 무더운 여름에도 마스크 착용하자라고 하는 거니까 근거죠. 두 번째,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마스크 계속 착용하자라는 거였으니까 이것도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무더위에도 마스크는 써야 한다.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써야 한다. 3문단은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 라고 했죠. 자, 요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법에 대해 재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구성 어디서 들어봤어요? 네, 우리 교과서를 배울 때 요약의 기본 방법 중에서
선택, 삭제, 일반화, 재구성. 자, 이런 걸 배웠었죠. 네, 이 중에서 재구성을 했습니다. 재구성이라고 하는 건 문단에서 중심 문장을 찾을 때 본인의 생각대로 본인의 말대로 간단하게 쓰는 것, 혹은 문단에서 중심 문장을 찾을 수 없을 때 본인의 말대로 새로 작성하는 것을 재구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찾은 중심 문장은 뭐였어요? 코로나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였죠. 자, 그것도 여기 두 번째 문단 중심 내용에 써보도록 할게요.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 물론 글에 있는 그대로 코로나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라고 한 친구도 맞습니다. 고칠 필요 없어요. 세 번째 문단은 뭐였을까요? 어떤 문장으로 우리가 찾았죠? 때일은 더위에도 마스크는 써야 한다 라고 찾았죠. 더위에도 마스크는 써야 한다 라고 해도 되고,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써야 한다 라고 써도 잘 쓴 것입니다. 네 번째 문단입니다. 네 번째 문단에서 찾은 중심 문장은 뭐였죠?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반드시 입과 코를 모두 가려야 한다 였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 자, 마지막 5문단의 중심 문장은 우리 어디 밑줄 그었죠? 네, 무더운 여름이지만 마스크 착용은 꼭 실천해야 할 과제이다. 여기다 밑줄을 그었죠. 자, 써봅시다. 무더운 여름에도 마스크는 꼭 착용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오른쪽에 네모칸 지금 비워뒀죠. 여기에다가 뭘 하려고 했을까요? 자, 우리 숙제했던 거, 아침밥을 먹어야 한다라는 글 숙제했던 거 기억나나요? 네, 거기에서 했던 건데, 문단별 요약을 한 다음 각각의 중심 문장이 주장인지 근거인지 구분해 보는 활동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전 지역 첫 번째를 하기 전에 1문단에서 5문단까지 중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문장은 무엇일까요? 문단은 네, 5문단이었죠. 자, 즉 이 글의 주장은 무더운 여름에도 마스크는 꼭 착용해야 한다 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1문단, 이걸 생각하면서 1문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전 지역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했다. 그러므로 무더운 여름에도 마스크 착용하자라고 하는 거니까 근거죠. 두 번째,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마스크 계속 착용하자라는 거였으니까 이것도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무더위에도 마스크는 써야 한다.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써야 한다. 3문단은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 라고 했죠. 자, 요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으니까 이것도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5번. 자, 잠깐 뭐가 지나갔죠? 선생님 금방 찍었어요. 자, 그렇다면 5번. 중심 문단과 뒷받침 문단을 한번 나눠볼까요? 중심 문단은 뭐겠어요? 네, 당연히 그 5문단, 주장 문단이겠죠. 그러므로 중심 문단은 5문단이고 뒷받침 문단은 근거 문단이었던 1, 2, 3, 4 문단이 됩니다. 내용 구조도는 중심 문단과 뒷받침 문단을 가려내어서 이 글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눈에 살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게 내용 구조도를 그려볼까요?
전체 글을 이해해야지만 글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의 구조들은 일반적인 글의 구조를 알면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글을 쓸 때 도움이 되고 글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용 구조도도 함께 작성해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문단은 뭐였죠? 여러분 학습지 2페이지 같이 4번과 6번을 같이 보면서 선생님과 함께 적어봐요. 1번 문단은 대전 지역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했다라는 거였죠. 자, 1문단은 대전 지역 코로나 확진자 증가. 자, 요건 근거였지만 이 근거 중에서도 이 글을 쓴 동기를 앞서서 맨 처음에 말해줌으로써 내가 하고자 하는 주장이 지금 두 번째 문단은 코로나 감염 사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자, 이 내용은 마스크를 써야 하는 주장의 근거가 됐습니다. 세 번째 문단이에요. 세 번째 문단은 뭐예요?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 코로나를 예방하는 방법이었죠. 네 번째 문단 역시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착용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3문단과 4문단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문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3문단과 4문단도 모두 2문단과 같은 선상에서 같은 근거이므로 이렇게 세 개를 나란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3번 문단의 중심 내용은 빨간색으로 쓸까요?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4번 문단 역시 위에 정리했던 문단별 요약하기의 내용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마스크를 올바르게 작용해야 한다. 자, 그러면 이 근거들을 종합해서 마지막에 5문단에서 무엇을 하고 있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5문단에서 자, 5문단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그러므로 무더운 더위에도 무더운 여름에도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읽었던 주장하는 글은 첫 번째 문단에서 글 쓴 동기이자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글 쓴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글을 내가 왜 썼냐면 마스크를 착용하자고 글을 썼어.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근거 하나, 둘, 셋, 세 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글 쓴 동기 첫 번째가 있고 그 동기에서 근거 세 개가 뻗어나간 다음에 그 뻗어나간 근거들을 종합해서 주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글 전체 요약입니다. 우리가 글 전체를 요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중심 문장과 중심 문단 위주로 정리를 하면 글 전체 요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 전체는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를 예방하고 대규모 감염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근데 마스크를 어떤 방식으로 착용해요? 입과 코를 막도록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들은 각자 어떻게 작성했을지 선생님이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등교하면은 선생님들께서 학습지를 걷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대규모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무더운 여름에도 입과 코를 막도록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선생님은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선생님 생각에 어떤 친구들은 나는 저렇게 요약하지 않았는데 그럼 난 틀렸나? 라고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쓴 글에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자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모두 맞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선생님이 여러분 학습지를 검사하면서 고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학습해야 될 부분들을 전부 다 학습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서 참 수고했습니다. 자, 모두 다 화이팅! 우리 내일 볼까요? 안녕!